네, 지금 뿌려줘요. 네, 제가 뿌리는데. 다 저희가 알아서 알아봐서. 어제도 제가 했어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아직 다 들어오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1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분부터 수정해서 5분만 더 기다렸다가 10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이제 10분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다른 분들 기다릴 수는 없고 10분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 분봉인데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기술주들 급락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뭐 따질 거 없이 1% 이상 하락해서 시작을 했죠. 어제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지만 사실상 시장 보시면 크게 추세선 이탈 안 했습니다. 코스닥 5일 올라오고 하루 잠깐 조정받는 거고 코스피도 뭐 쌍바닥 추세선 이탈 특별히 안 했죠. 해서 추세 이어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개파락했다가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마무리 좀 해줬죠. 낙폭 줄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수급이나 뭐 그런 측면으로 봐도 외국인은 선물에서 계속 매수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지금부터는 계속 매도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야금야금 사갑니다. 외국인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오늘 빠지면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그냥 연동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종목도 보세요. 크게 안 빠지잖아요. 대북주들 다 좋았죠. 다 양봉 마감한단 말이죠. 에이스테크 계속 뚫고 가고 있고, 필옵틱스 뭐 추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갑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든 어제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정부나 삼성 여기서 투자하는 종목들을 사자. 자, 해서 정부나 삼성에서 하는 종목들 뭐냐? 대부, 바이오, 수소차는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일부러 5G, 자율주행. 자, 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나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결국 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별 종목들 모두 다, 우리 에이스 장점이 뭡니까? 에이스 장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번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쌍바닥 잡을 때 들어가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지금 쌍바닥 이탈 없습니다. 쌍바닥 이탈 하나도 없고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야 계속 추세 이어가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별적으로 탐방을 다니고 증권사에서 취급을 안 하는 종목들도 우리가 발굴을 하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수급이 어떻든 우리가 편안하게 먼저 가져갈 수 있죠. 지금 우리 사고 나서 외국인 사잖아요. 지금 다 우리 사고 나서 사잖아요. 지금 이거 눌릴 때도 다 사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 쓸어 담잖아요. 지금 오늘 눌릴 때 지금 이렇게 좋게 가는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 두시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눌렸다고 끝 아닙니다. 바이오도 오늘 같은 경우 눌렸다고 끝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오히려 반등 구간 잡아가셔야 되고, 대북주들은 뭐 아주 잘 가고 있고, 대북주들은 오늘 사실 뭐 크게 나쁠 건 없었어요. 대북주들은 뭐 부분적으로 지들이 급등 나온 애들도 있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깨졌다고 해도 제일파마홀딩스나 제일약품이나 오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는 계속해서 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 쌍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수 낙폭이 컸어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코스닥 1.6% 빠졌죠. 코스피 거의 1% 빠졌죠. 프로그램이나 마지막에 들어와서 막판에 찔끔 올린 수준이지 이거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승 하락 종목 수만 봐도 그래.
지금 상승 하락 종목수만 봐도 지금 거의 하락 종목수가 몇 배가 많습니까, 지금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코스피는 거의 2배, 코스닥은 거의 3배가 많은 오늘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장이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추세 이탈도 없고 종목도 좋았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강하게 좀 어필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게, 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기존에 이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좀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이미 파악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할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절대 못 가집니다. 절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업이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본업 계신데 점심시간에 잠깐 옆에 다른 데 회사에 탐방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탐방 갈 수 없잖아요. 뭐 IR 담당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증권사 직원들은 탐방 가고 IR 다니는 게 일입니다, 일. 본업이죠, 본업. 그분들은 본업이 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매매를 좀 먼저 선취매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스 사단 장점이 뭐라고 했죠? 직접 탐방을 다니고 직접 발로 뛰어서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발굴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어제도 좀 모시고 싶었어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는 탐방을 다니느라 좀 못 오셨고,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좀 탐방을 빼더라도 꼭 오셔서 좋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발굴을 하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모 기업의 이제 전무와도 미리 만나시고 좀 이런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고급 정보들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차트나 재무나 이런 걸로는 잡아낼 수 없는 좀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실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천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에이스 사단에서 그 기업 탐방을 담당하고 있는 천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방송이 익숙치 않아서 익숙치 않다는 거, 예,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방송이라고 좀 떨리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지수라든지 뭐 종목을 보기보다는 뭐 거래소라든지 뭐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IR이나 아니면 기업 탐방을 직접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죠.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이 좀 분위기도 좀 안 좋고,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대북 리스크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좀 시장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되게 시장을 안 보고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쪽으로 이렇게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게 되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업 탐방이라든지 IR을 다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다녔던 IR이라든지 뭐 탐방을 다녔던 기업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 한 6개월 정도 갔었던 기업들인데, 뭐 명함을 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어요. 그 IR 같은 데 가면은 그 IR 하시는 분들도 명함을 다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못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요거 한 3배 정도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개인정보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살짝 치울게요. 여기 또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는 치우고, 하여튼 이렇게 좀 탐방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탐방을 가게 되면 한 20종목 정도 되면,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좀 꽂을게요. 목소리는 괜찮은가요? 예. 제가 지금 방송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게 제가
예, 뭐 여기입니까? 예, 여기입니다. 그리운 나라님, 여기입니다. 예. 한 20종목, 20기업을 정도 다니면, 10기업이죠. 10기업 정도 다니면, 그 중에, 이거다 싶은 기업이, 뭐 1개 정도 나옵니다. 1개. 나머지 9개는,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를 한다던가, 그냥 뭐,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뭐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기업, 어느 종목이 이거다 싶은 그런 종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내서 듣는 거고요. 그래서 10개 중에 1개 뭐 딱 이거다.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이라든지 최근에 좀 괜찮았던 거 종목 뭐 크리스탈 아니면 강스텐바이오 예, 뭐 요 두 종목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10개 중에 1개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거다 싶지만 결국은 시장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오르고 반 정도는 뭐 오르지 못합니다.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올라야 되잖아요. 뭐 그런 종목도 있고 반대로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거는 얘네들 이거 IR을 왜 했지?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 급등했던 종목이 있어요. S&P 월드. 예. 이게 일봉이죠. 제가 키움을 안 쓰고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써가지고 이 차트가 좀 보기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여기 8월 달쯤에 보이시나요? 여기 상한가 간 날이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한번 쳐주세요. 지금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저녁 시간이시고 퇴근하시느라 좀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오셨지만 예, 보이시나요? 1번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연애수장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예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기 8월 21일 날쯤에 상한가 갔었는데 근데 8월 20일 날 IR을 했었어요. 화면이 너무 작으세요? 핸드폰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예, 크게 보이시나요? 예, 이날이 8월 21일이고요. 상한가 같죠? 전날, 전날인가 전전날 아마 전날일 것 같아요. 8월 21일 날 IR을 했는데 기억도 납니다. 거래소 별관에서 뭐 S&P 월드 같은 게 뭐 하는 회사냐면 전 화장품 쪽 회사인데 그 퍼프라 그래가지고 뭐 스펀지 같은 걸 만듭니다. 예. 스펀지 같은 걸 만드는데 저게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인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장기적인 뭐 성장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했는데 이건 뭐 별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예를 들어서 CTK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CTK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하는 일을 자기네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CTK 코리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CTK 코리아 코스메틱이군요. CTK 코스메틱 이 기업도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얘네가 하는 일을 또 하겠대.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쟤네 뭐하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장대 양봉 여기가 그때 IR하고 다음날이었고 그 다음에 쭉 빠지죠. 예, 쭉 빠졌는데 결국은 요즘 폭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나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가끔 급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정말 작아요. S&P 월드 같은 경우가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740억이었는데 지금 9,000원일 때 740억이었는데 5,000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10월 달쯤에는 아마도 한 시가총액이 한 뭐 350억에서 400억 정도 했겠죠. 예. 이런 애들은
IR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작전을 하기 전에, 작전을 하기 전에 되게 뭐 홍보하는 뭐 그런 작전의 하나의 과정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IR 하는 일정을 좀 알게 되면 기업이 이거 제가 좀 써드릴게요. IR 하는 일정만 확인하고 그 기업을 미리 좀 파악하면 공부를 좀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뭐 큰 애들, 예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삼성 전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솔직히 IR을 해도 이미 증권사 리포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솔직히 IR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뭐 가서 뭐 그 기업에 대해서 크게 배운다기보단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IR을 가는 거는 LG 디스플레이를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은데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도 걔네들은 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결국은 어차피 LG 디스플레이에서 뭘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하청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IR을 듣는 거지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예. 시가총액,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IR하는 일정을 좀 하긴 해요. 확인하고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IR을 하는 일정을 어떻게 아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irgo.co.kr일까요? 이 사이트 아시나요? 여기 맞아요. 잠시만요. 방송에 보시면 요거를 많이 솔직히 지금 방송은 제가 하는 말은 뭐 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요 사이트 주소만 알고 가셔도 솔직히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irgo 보이시나요? irgo co.kr 이걸 제가 좀 크게 써볼까요? 이 정도 크면 되려나? 아이고 다 커지네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적어두세요. 좀 다시 작게 만들게요. 적으셨나요? 여기다 채팅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ir co.kr 보이시나요? 확인하셨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강스텐 바이오텍, IR 이렇게 뭐 크리스탈 이렇게 종목 추천이 있죠. 이런 거 IR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회사 소개도 있고 뭐 첨부 파일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PDF 원문 파일 해가지고 원문 보기 해가지고 뭐 최근에 IR에 썼던 자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IR 일정 있죠? IR 일정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뭐 오늘은 더존 비즈원, 뭐 브레인 컨텐츠, 성강밴드, 슈핑앤코리아, 알테오젠, 인텍플레스 뭐 이런 기업들이 IR을 했어요. I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 한다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엄청난 IR을 갔다고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IR 온 사람만 뭐 비밀 정보를 알려주면은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뭐 아무래도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는 더 현장감 있고 또 아무래도 좀 고급 정보를 얻을 수는 있죠. 비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가끔 개인 투자자들도 참석을 할 수 있는 IR이 있어요. 뭐 그런 건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이거 ir9.co.kr을 뭐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P 월드 말고 올릭스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예, 올릭스라는 기업이 이때 9월 18일 날 IR을 했어요. 근데 당일 상한가 갔습니다. 이 회사에서 뭐 비밀 정보를 알려줘서 그날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형주들은 세력들이 미리 좀 선취매를 해두고 IR을 하면서 좀 주가를 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하나의 투자 기법으로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데 아무래도 종목을 하나 드려야 되겠죠? 잠시만요. 제가 잠깐 프린터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 크리스탈. IR에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아까 10개 중에 하나가 이거다 싶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크리스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탈이 어젠가 그젠가요? 뭐 수출 계약이 있었어요. 아셀렉스라는 그런 신약을 혁신 신약을 러시아에 기술 수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크리스탈이 중요한 거는 IR의 뜻이요. 뭐 기업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임종님께서 IR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업 설명회입니다. 뭐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뭐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질의응답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뭐 한번 가끔 개인 투자자들도 갈 수 있는 IR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IR을 한다 그러면은 몰래라도 들어가서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인데 몰래라도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IR 같은 경우는 정말 검문이 심한데 대부분의 IR을 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절반 정도는 그냥 일반이 들어가도 잘 안 막아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사람이 기관 투자자인지 개인 투자자인지 그쪽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뭐 가끔 명함을 제시를 해야지만 들여보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미리 신청한 사람만 명단을 확인해가면서 일일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뭐 대신에 뭐 등산복 입고 막 가가지고 막 뭐 들어보내달라 이러시면 당연히 안 들어보내주겠죠. 예, 최소한 뭐 깔끔한 정장이나 세미 정장 정도까지는 입고 가시면 우리 사람이 기관 투자자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을 수도 있어요. 예,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아무튼 크리스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이 최근에 판매했던 게 아슬렉스라는 시장인데 얘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인트론 바이오가 크게 올랐었죠. 예, 인트론 바이오가 최근에 오늘 막 크게 올랐었는데 결국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게 있었죠. 인트론 바이오 좀 차트 볼까요? 예, 이미 11월 초에 35,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시가가 한 63,000원이었어요. 예, 거의 뭐 한 2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미리? 이미 다 소문이 퍼졌었겠죠. 예, 이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들은 다 빠지는 시장에서도 혼자서 올랐던 거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그걸로 했는데 크리스탈도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 그런 것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중요한 게 또 항암제를 하고 있는데 분자 표적 항암제랑 뭐 면역 항암제를 좀 병용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 수출 애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크리스탈의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뭐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촉매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분자 표적 항암제라는 건데 뭐 CG806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이게 미국 FDA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돼 있어요.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요게 임상이 뭐 2018년 말에 IND 신청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게 임상이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인트론 바이오가 그 박테리아 항생제 쪽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다른 종목을 시장에서 막 찾게 되겠죠. 예. 그러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카티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뭐 녹십자 랩셀이 올라가면 뭐 에클론이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걸 찾잖아요. 뭐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뭐 제로투세븐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죠? 예, 제로투세븐이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아시는 분? 한번 참여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할게요. 자, 제로투세븐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까요? 아이고, 제로투세븐이 뭐예요? 화장품이 아니죠. 제로가 0이고요. 제로에서 세븐, 7까지, 0세에서 7세까지. 예, 그게 그 아동용품이에요, 아동용품. 예, 아동복도 만들고, 그러니까 영유아 옷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제로투세븐 올라가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죠. 최근에 제로투세븐이 상한가 치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올라갔죠. 뭐 중국의 산업 제한 정책이 좀 풀린다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인트론 바이오가 박테리아 항생제 기술 수출로 급등했다. 그러면은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찾게 되겠죠. 그게 레고캠 바이오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레고캠 바이오. 예, 오늘도 9% 이상 올라갔네요. 어제도 한 10% 가까이 올라가더니. 그리고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예. 남들 다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를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항암제 기술력도 있는데 박테리아 항생제까지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테마까지 하고 있다면 크리스탈 같은 종목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갑자기 뭐 급등도 나올 수 있겠죠. 예.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크리스탈이고요. 예. 결국 종목 때문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저는 크리스탈을 추천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도 봐도 지금 61선 밑에서 있다가 최근에 한 이틀 동안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급등했었고 최근에 다시 21선 밑으로 21선을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약주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제약주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제가 바이오를 추천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시 왜 바이오를 추천하나? 왜 바이오인가? 일단 북중이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자유롭겠죠? 바이오랑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예, 소극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시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것도 뭐 사이트긴 사이트인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나요? 요 가운데 10년짜리 채권 가격 차트를 보시면 이걸 좀 키워볼게요. 이게 미국의 채권의 가격인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 좀 너무 작네요. 좀 키워야 되겠어.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른쪽 끝에 그리고 광고 뜨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최근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 복잡하니까 뭐 그냥 차치하고 결국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네, 금리를 올리는데 소극적이면 좋아지는 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지금 방송 시간이 많지 않고 너무 길면 좀 재미없으니까 좀 그 자세한 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성장주는 어쨌든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면 바이오주가 좀 부각을 받습니다. 뭐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쪽도 부각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좀 부각을 받고요. 그러면 바이오 업종이 부각받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대내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어쨌든 간에 해소됐죠. 악재가 해소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오주가 대내적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11월 15일까지가 실적 시즌이었어요. 바이오는 실적 시즌에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실적 시즌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실적 시즌이 11월 15일날 끝났으면 이제는 자유롭잖아요. 실적으로부터. 그럼 당연히 실적 시즌이 요즘 초딩 언어로 끝 이렇게 쓸게요. 끝. 예. 끝. 그러면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저기 글자도 모른다 그러겠다. 예.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업종이 부각받아요. 그러겠죠? 자유롭잖아요, 이제 뭐 실적 안 좋다고 막 뭐라고 뭐 지랄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부각받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바이오가 부각받고
대내적으로도 뭐 삼성바이오 학제에서 실적 시즌 끝 그러면서 바이오가 부각받고 거기다가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앱클론 또 뭐가 있죠? 뭐 인프론바이오 또 뭐가 있죠? 제 생각이 안 나네요. 크리스탈도 있었죠. 크리스탈 종목들이 갑자기 뭐 기술 수출을 하죠. 에로, 예. 줄여서 에로라고 하는데, 예. 2015년에 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한미약품이 대규모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폭등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좀 다시 도래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정부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는 죽였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바이오 업종은 좀 키워주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코스닥을 좀 살려주려는 정책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코스닥을 살리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코스닥이 살려면은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이런 애들이 살아야지 코스닥이 오를까요? 뭐 중공업이나 뭐 식품이나 그게 아니죠. 코스닥은 대부분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운 나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만 대답해 주죠. 나 진짜 소고기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예, 소고기라도 사드리고 싶다. 아무튼 바이오가 올라야 코스닥이 오릅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는 바이오를 살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를 사셔야 돼요. 예. 뭐 이런 이유기 때문에 바이오 사셔야 되고, 그 중에 크리스탈 예. 꼭 한번 뭐 무조건 제가 뭐 이거 뭐 100%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주식에 100%는 없어요. 근데 제가 IR을 많이 다녔는데 진짜 이거다 싶은 기업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거다 싶은 기업이 요거 한 3배 정도 같습니다. 이게 좀 없는 것도 많아요. 크리스탈이었고, 여기 보시면 올릭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올릭스 보이시나요? 왼쪽 가운데 보시면 여기 올릭스라고. 좀 나중에는 좀 제가 방송 스킬을 늘려서 올게요. 저는 탐방을 다니던 사람이라 뭐 방송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고, 올릭스라는 기업이 좀 상당히 괜찮았었다. 근데 신규 상장주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크리스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여기 전문가님에게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1번 한 번만 쳐주세요. 예, 뭐 도움이 돼야 지금 다음에 또 나오던지 말던지 하지. 저도 바빠요. 저도 예. 연애소녀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17,000원 놀더니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월봉인데요. 그렇게 치면은 뭐 5,000원에서도 놀더내고, 저기 뭐시기냐, 신라제는 얼마나 했는데? 신라제는 작년만 해도 10,000원짜리였어. 8,000원짜리였어요. 8,000원짜리가 6개월 만에 15만원 갔어요. 예, 뭐 17,000원에서 놀던 애를 19,000원에 사니까 좀 무섭다? 그러면 8,900원짜리에 놀던 신라젠이 15만원 갔는데 그러면 못 사겠네요. 만원에도 못 사겠네. 15만원 갈 종목인데 만원에도 못 사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바이오는 특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이오는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뭐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 뭐 하나님도 아니고 빛으로 어떻게 암을 치료해? 물론 진짜 치료할 수는 있겠죠. 예. 예? 예, 근데 그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기대감. 사실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감입니다.
뭐 빛으로 뭐 암을 치료할 수도 있겠죠. 뭐 전기차가 뭐 돌아다닐지 누가 알았고 그렇잖아요. 예. 모르지 그거는. 제가 바이오에서 무슨 의학 박사도 아니고 어쨌든 뭐 저는 크리스탈 같은 종목을 좀 기술력, 항암 기술력도 있고 그 뭐냐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최근 뜨고 있는 이런 테마에서도 엮일 수 있고